이때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요. 왜 다 과표가 0이 잡혔을까요? 6개월 전체 TR 수익률을 봤을 때는 4.9%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에 TR이 폐지가 되면서 연 1회에 배당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됐죠. 그래서인지 어차피 연 1회 배당을 해야 되니까 이제 최근에 매월 배당하는 ETF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 8월에 배당한 이제 월배당 ETF들의 수익률을 조금 추려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채권 혼합형은 38개, 그리고 주식 리치형은 54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압축해서 좀 성과가 괜찮았던 거 10개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많이 하는데, 어떤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금을 떼는지 알고 있었던 월배당 ETF인데 세금을 안 떼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꽤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외 증시나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ETF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ETF들이 전부 다 세금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 월배당이 나오는데 세금이 0원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셔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국내 주식형이나 리치형 에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배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품을 월배당으로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은요,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재원은 세 가지예요. 주식의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고, 또 커버드 콜 전략에 의해서 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해주는 재원이 있고요. 또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요.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나오는 프리미엄은 비과세가 되고, 국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15.4% 납부를 합니다. 이 이외에는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ETF 목록은요, 이제 주식 리치형 중에서 월배당이 조금 좋았던 거 10개를 제가 보여드린 목록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빨간 박스 3개 쳐놨잖아요. 기초자산이 다 미국 테크, 미국 나스닥백, 미국 AI 밸류 체인이에요. 그럼 기초자산이 해외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외에 배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15.4% 납부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채권 혼합형도 제가 이제 10개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 2개 쳐놨잖아요. 이거는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예요. 그러면 이 ETF 또한 2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15.4%를 납부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ETF들에서 배당한 내역을 한번 보면요, 배당을 할 때 과세 표준을 공시를 하거든요.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과세 표준을 다 100% 잡았는데 6월 달에 과표를 0을 잡았네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도 7월 달에 과표를 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표가 0으로 잡혀 있네요. 이 ETF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다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 과표가 0이 잡혔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다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깃 커버드 콜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배당락이 8월 13일이었고 이날 87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 87원 배당을 받았죠. 그런데 주당 과표가
이트F가 0원으로 잡혔네요. 자, 배당을 우리는 받았지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배당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세금은 하나도 안 냈지만 이제 실제로 가격에서는 배당락이 다 반영이 됐고요. 자, 이때 8월 12일 대비해서 한 100원 정도 기준가가 빠졌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배당락 87원하고 이날 이처럼 가격 하락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하락분을 조금 반영을 하면은 네, 이렇게 14원 정도 반영이 돼서 한 100원 정도 기준가가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가 조정은 잘 됐는데 우리한테 배당을 줄 때 세금을 이제 왜 하나도 안 떼고 줬냐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ETF에 매매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세금은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 이날요 배당락으로 87원을 빼주면서 과표 기준가는 35원만 마이너스를 해줬거든요. 추정컨대 우리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해준 배당은 원금에서 빼서 준 배당 재원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35원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이 ETF의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ETF가 또 옵션 수익을 발생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옵션 수익과 이 ETF의 가격 하락분을 조금 상계를 하면서 35원만 지금 과표가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한지 지금 운용사에 좀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좀 답이 없으셔서 제가 답이 오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87원을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 없이 받았다. 자, 원래는 이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받는다면은 세금이 있는 게 맞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률을 보실 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수익률은 월 배당률을 이제 제가 연율화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옆에 보신 이 기간 수익률은요. 이 배당률에 이 ETF가 들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까지 감안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들고 계신 ETF 수익률을 본다면 이제 이 ETF를 갖고 계신 지 6개월 되신 분은요. 지금 이 월배당 수익률을 나누기 2를 해서 본다면은 한 10.5% 정도 배당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ETF의 수익률은 약 한 플러스 1, 2% 정도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왜냐면은 매월 배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률이 연 19.54%인데 6개월만 받았다고 하면은 한 연 10% 정도 배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스닥 100 수익률을 감안한 6개월 전체 TR 수익률을 봤을 때는 4.9%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ETF를 들고 있는 분의 지금 현재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받은 것까지 합해서 이 토탈 수익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수익률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불러온 수익률인데요. 수정주가로 계산한 수익률인데 토탈 리턴과 비슷한 개념의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 리츠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크나 미국 나스닥 A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들의 배당률이 좋았고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가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커버드 콜이 세금이 0원인 이유는 원래 해당 ETF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을 했다면 배당 소득세를 15.4%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회계상으로 ETF에서 옵션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이 되긴 했는데 채권 가격 차손이 발생을 하면서 이 이익 부분은 이 차손과 상계 처리를 하고 이 배당한 부분은 원금 분배 성격으로 해서 배당을 해서 비과세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한 거는 운용사에서 답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는데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매매 차익을 과세로 알고 계신다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상품은 국내 주가지수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에 해당이 되고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파생거래 비과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의 주신 거에 대한 답은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해당 운용사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은 비과세, 파생거래 비과세, 여기서 나온 이제 주식의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ETF가 고배당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또한 꽤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요, 우선 배당 원칙이라고 해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재원을 먼저 배당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하면서 100%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고배당이 아닌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과세 표준액이 조금 작게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품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이 지금 배당률이 연 17%고 토탈 리턴도 지금 6개월 24%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제 지난달은 조금 주춤했지만 그 전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커버드콜 수익과 이렇게 자본차익 수익까지 다 보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즈 위클리 200 커버드콜도 배당률이 좋았고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도 배당률이 양호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비과세 대상 ETF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ETF들입니다. ISA를 통해서 담는다면은 비과세 또는 이제 분리과세 낮은 세율로 또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ISA로 담지 않고도 비과세 ETF를 찾는다면은요, 국내 주식이나 리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요. 또 국내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 중에서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은 또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과세 대상 ETF들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할 기초자산이 오를 것 같냐, 최소한 횡보할 것 같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ETF에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월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고 있지만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기초자산이 최소한 횡보하는 것을 좀 같이 찾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크로 관련된 영상도 같이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월배당 ETF들의 이제 수익률 자료는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을 통해서는 제가 9월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도 같이 파일로 올려드리고 또 설명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조만간 운용사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우리가 왜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배당을 비과세로 받았는지, 우리한테 실익은 뭔지, 또 그 사이에 틈새로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은 있을지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